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사부님, 과연 하락장이 올까요? 정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날이 올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너무 놀랍게도 정말 그럴까 싶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매물이 계속 쌓이고 가격도 떨어지고 급매가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하락장이 이어질지 어쩔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이 하락장인 건 분명하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런 때가 올까 싶었는데 그런 때가 와버린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락장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락장을 기다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가격 떨어지면 더 좋은 가격에 살려고 기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사실 상승장에서 작년까지였죠. 네, 그런 상승장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동산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냐면은 너무 잘 돼서 찾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당연히 그분들 돈 벌었으니까 박수 쳐주고 좋아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세미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었어요. 별 공부한 것도 없고 우연히 청약에 당첨되거나 그냥 우연히 누구 따라서 했거나 우연히 좋다고 해가지고 막 몇 개 샀거나 이랬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아니 이거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 배가 아픕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탐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맛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돈을 벌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거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막 저를 막 쪼아댑니다. 그러면서 온갖 또 본인이 알아온 온갖 불법적인 방법, 온갖 이상한 투자처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막 물어봅니다. 저한테. 이런 분들을 만나는 저의 마음, 저의 마음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샘내고 시기한다는 거 참 찌질해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탐욕이 참 유쾌한 것은 결코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락장이 와라. 그러면서 그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락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오잖아요. 계속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간절히 바랬어요. 하락장이 와야 된다. 오세요. 오세요. 제발 오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락장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우 통쾌라 라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락장이 되면 바로 이전에 만났던 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 언제 팔리나요? 안 팔려요. 괴로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안 팔려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하락장이 오기를 괜히 바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안 만나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이제는 반대로 인간의 쓸데없는 공포, 쓸데없는 걱정, 계속되는 고민거리 이런 걸 만나니 이거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기를 바랐던 저의 마음을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맞습니다. 하락장이 오길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장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억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근데 1억을 벌은 건 아니고 1억이 이제 평가 수익이겠죠.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1억을 난 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이 됐습니다. 기분 굉장히 나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3천만 원이나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하죠? 예. 이거 맞는 생각입니까? 1억을 가지고 결국 얼마를 번 겁니까? 7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3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런 세계에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투자의 세계만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알바를 열심히 나갔더니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열심히 알바를 나오니까 이제부터 계속 100만 원씩 빼겠다. 이렇게 빼요. 예, 열심히 일을 할수록 100만 원씩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700만 원밖에 벌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누가 알바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제외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일반적인 수익이라는 것은 설령 덜 버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만 익숙해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거는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매우 불쾌해요. 그런데 투자의 세계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기울기가 높게, 평균보다 높게 우상향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7천만 원을 번 건데 이 사람이 1억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500만 원 불어났어요. 그런 사람과 1억을 투자해서 1억까지 올라갔다가 3천만 원 떨어져서 7천만 원 된 사람과 결국 10배도 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1억을 찍었다가 내려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3천만 원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락장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수익이라는 건 하락장 포함 수익이다. 그게 투자 수익인 거예요. 투자 수익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 수익이 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원래 투자라는 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포함한 수익. 그게 원래 내 수익인 거예요. 이것을 하락장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락장이 가르쳐 주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이제 하락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과연 하락장은 올까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가 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안 팔려요. 뭐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괴로워 죽겠어요.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심.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투자의 열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뭐 올라가고 저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 높낮이가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투자의 열차를 탔다면 결국은 아니 내려가는 데 있다고 누가 공포스러워합니까? 누가 무서워합니까? 결국 그 열차는 결국 그 궤도대로 가다가 저 높은 곳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경사가 내려갔다고 해서 막 공포에 떠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조금 내려갔다고 야 이제 한없이 내려갈 거야 하고 그 투자의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고 절대 저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겠죠. 투자의 열차에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뛰어내리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공포를 갖고 이런 하락장에서 빨리 내가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락장에서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탈출합니다. 영원히 부자의 세계에선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락장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의 열차를 올라타면 결국은 저 높은 곳까지 간다라는 건 누가 증명해 줬습니까? 역사가 증명해 줬잖아요. 예, 이렇게 이미 명백한 증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런 하락장이 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중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스컴에서 맨날 떠들지, 옆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지, 이러기만 하면 그냥 바로 공포에 젖어듭니다. 금리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상승장에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투자자라는 건 결국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결국.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면 막 탐욕을 부립니다. 이걸 자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조금만 하락하면 막 겁냅니다. 예, 이걸 뭐 뛰어내리지 못해서 또 안달이 납니다.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이 소수의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락장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제대로 못 배우면 평범한 보통의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소수의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길은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